기미 제거하려고 많이 알아보셨죠? 저도 기미 제거하려고 알아보니까 레이저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 제각각이고 제가 피부과 상담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아니 내돈내산으로 내 시간도 쓰겠다는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미를 한 번에 싹 지워주는 방법. 팩을 하면 사르르 녹아내린다. 뭐 훅 떼어진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가능해? 한번 해볼까? 근데 여러분, 민간요법 잘못하면 화상을 입거나 심각한 흉터가 되어서 평생 지울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저랑 친한 언니가 이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가 흉터가 생겨가지고 피부과 다니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없애고 내 기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깨끗하고 뽀얀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지 기미의 A부터 Z까지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영상을 중지하시고 화장실로 가시거나 아니면 거울을 살펴보신 후에 내 기미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피부는 이미 기미가 생기셨나요? 진한 갈색이라면 이 옅고 밝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옅은 색이긴 하지만 많이 분포되어서 이 얼굴 중에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가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입. 내 기미는 진한 갈색이거나 이 회색빛 반점으로 생겼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기미의 크기가 작더라도 색이 급격히 짙어지고 반점 크기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있는 연고를 발라주세요. 이 첼시 슈워츠 저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성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부 미백제 혹은 탈색제. 그만큼 기미 제거에 정말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빨래할 때 이 탈색제 사용하면 얼룩이 지워지는 것처럼 이 성분도 피부에 있는 어두운 갈색 기미를 옅게 해줘요. 하지만 부작용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현재는 호주와 일본에서는 이 성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이드로키논 용량에 따라서 2% 그리고 4% 이상의 연고들이 있는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서 상의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타입. 기미를 관리하고 있는데 더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용하시는 화장품이나 연고와 함께 매일 바르는 제품을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화장품 성분 중에 비타민C, 그리고 아르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논문을 보시면 지금 비타민C가 색소 침착 반점을 탈색시키는 치료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하이드로키논은 이 탈색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아이라면 비타민C 그리고 아르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탈색제 중에서 순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빨래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빨래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강한 세제들은 진한 얼룩을 확실하게 지워주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래를 돌리고 나면 어때요? 양감이 다 해져 있고 뭔가 고급 니트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상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순한 아이들은 찢은 때를 완벽하게 지워주진 않지만 이 안감 자체를 손상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없기 때문에 기미 치료에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좋은 성분이에요.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당연히 피부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비타민C 농도, 즉 함유량을 살펴봐야 되겠죠. 5%에서 20% 정도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피부 테스트 해보시면서 천천히 그 용량을 올리시면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타입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기미가 옅어서 파우더로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보다는 저는 이제 관리하면서 예방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분들이시다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가 치료보다 더 어려우신 거 아시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나에게 맞는 단계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멜라닌 색소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생성이 돼요. 이 세포들은 주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의 표피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염증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막 활성이 되면서 이 색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때 기미가 생기고 그때 색이 짙어지고 반점으로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부에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지금 알려드릴 습관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스킨케어 루틴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곧 기미가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손가락을 펴보세요. 자, 5손가락을 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1개 이상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기미가 생기실 수 있는, 네, 그렇죠. 자, 손가락 펴보세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한다. 두 번째, 클렌징으로 빡빡 지우거나 이 물기를 닦을 때 수건으로 뻑뻑 문지르고 있다. 세 번째, 각질 제거해주는 필링젤을 사용하거나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젤을 사용해서 자극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얼굴에 이 괄사나 기계로 마사지를 하는데 뻘겋게까지 한다. 자, 이 4가지 습관 중에서 1개 이상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우리 피부를 순하게 그리고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기미를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째 타입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 모두 반드시 해야 돼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네. 이 기미는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특히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기미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폐경을 하면서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있는 여성들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으로 매일 발라주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다시 발라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발라요. 보통 이 선크림은 용량이 한 50ml 혹은 이렇게 30ml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선크림 한 통 내가 3-4달 안에 다 쓴다. 이런 마음으로 자주 듬뿍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선크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입술도 SPF가 함유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 사계절 내내 여기 입술에 각질이 있어서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계속 뜯거든요. 근데 입술이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예요. 그리고 멜라닌도 없어요. 그러면 각질이 자주 생기겠죠? 그래서 껍질이 그러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저와 같이 계속 손이 뭔가 입술에 가서 이걸 뜯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SPF가 함유된 립케어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챙이 넓은 모자나 아니면 햇볕이 많을 때에는 양산을 쓰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면 더 좋겠죠. 저도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통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아니면은 되게 액티비티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쌍둥이들이 계속 빽빽대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탈출구가 자동차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이 운전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앞에 운전석에 햇빛이 바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여기 기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가 제 피부가 망쳐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기미의 원리를 공부하고
또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 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떻게 이 영상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로 기미를 예방하고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미의 원인과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제 단계는 이런데,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성분을 알려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 저에게 좋을지 궁금해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